감사합니다.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경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방향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간의 문제 상황들을 조금 한번 짚어보고 어떤 방향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토론회가 지금까지 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축구로 치자면은 거의 이제 골을 몰고 골문 앞까지 온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에 대한 결정력을 가지고 빨리 골을 넣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의 문제 상황을 조금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이제 파편적으로 의견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딜레이 되는 상황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SMS 인증을 하려면 이제 기존에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신고를 하려면 오히려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전에도 의견을 냈었고 실제로 사건이 생겨서 이제 뭐 금융이나 아니면 과기부나 계속 전화도 하고 뭐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거 해결하는데 벌써 제 느낌으로는 한 6개월 걸렸나요? 너무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비효율이 너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나 평가가 대단히 지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산업 자체가 아주 빠르고 복잡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밀착 마크에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 뭐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사실은 2, 3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 메시지들이 이제야 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거는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그 하시는 동안도 이미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가속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이 부재했습니다. 뭐 ICO를 일방적으로 이제 금지한다고 정책적인 표명만 했지 사실은 그건 법적인 뒷받침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이제 정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이나 어디서도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든 뭐 스위스든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프렌들리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 산업계에서 어떤 이슈가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잠정적인 정부 입장을 좀 표명한다든지 해서 산업계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이제 정리된 얘기 같긴 합니다만은 이제 특검법만 가지고는 가상자산의 이슈를 정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좀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가상자산의 이슈가 사실 지금까지는 특검법만으로 논의되다 보니까 규제를 너무 자금 세탁의 이슈로 좀 한정해서 봐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 교수님 발표에서 나와 있다시피 EU에서 이제 이 미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좀 더 본격적으로 EU 지역에서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 입법안이 뭐 여러 개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조율하고 하나로 만들어갈 거냐 하는 게 오히려 가장 큰 걱정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와 같이 대륙법계이고 그리고 저희가 문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 이제 EU에서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법안을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가상자산이든지 디지털 자산이든지 이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법의 방향성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금융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금융 이외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융이나 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이게 통제된다기보다는 별도의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좋겠다. 뭐 가상자산 뭐 관리청도 좋고요. 아니면 위원회도 좋고요. 그래서 별도의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부처 간의 이해나
어떤 갈등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급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 아주 글로벌하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외환 규제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산업 자체가 이제 글로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산업의 확대나 이 산업의 글로벌화라는 관점에서 입법의 방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특근법으로 한정되는 그 자금 세탁 이슈에 우리가 굳이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세탁의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산업을 좀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큰이나 코인이든 NFT든 법적인 성격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제 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기존에 관련돼 있는 자본시장법이든지 아니면 금융 관련된 법도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해서 이번에 이제 조금 많이 늦었지만 재정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법률도 같이 한번 이제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앞서서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고 뭐 기존에 있는 이런 자본시장법의 체제를 이 디지털 자산에 접목시켜서 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자금 조달 수단이 너무나 모험 자금으로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그 절차가 너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산업에서는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이게 ICO가 생겼고 이게 토큰이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장에 맞는 질서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조금 쉽고 그 대신에 상장 폐지도 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장도 어렵고 사실은 상장 폐지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속도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고 새로 논의되고 또 이제 시행이 되고 하려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1년 반에서 2년이 돼야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될 것 같은데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속도를 붙일 건가? 여기 또 우리 오경 위원님께서 끝까지 이게 들어주고 계셔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거는 너무나 지금 논의도 많이 끌어왔고 법안도 많기 때문에 문제는 속도다. 이 가상자산 관련된 법을 어떻게 하면 속도를 가지고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민간의 협력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상자산이나 NFT나 관련 단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민간의 의견을 이제 좀 잘 수렴해가지고 정부와 협의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뭐 주체가 사실은 좀 모호하기도 하고 너무 흩어져 있어가지고 관련된 법에서는 이런 민간의 의견들을 조금 더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